오늘은 출산 후 가슴이 이렇게 되어서 고민 끝에 수술을 위해 방문하신 분의 가슴 수술 과정과 수술 후 8년이 지날 때까지의 이 흉터와 모양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시간대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비성형외과 박성철입니다. 출산 후 가슴이 이렇게 되어 수술을 위해 내원을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 가슴의 볼륨은 없어지고 가슴의 피부는 늘어나고 처지게 됩니다. 할머니 가슴이 되었다는 충격도 참을 수 없지만 얇은 옷을 입으면 옷태가 사라지고 여름이면 밑선에 땀이 차고 브라 밖으로 가슴이 빠져나가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형물을 넣는 확대뿐만 아니라 늘어난 피부를 잘라주는 하수교정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대 하수교정술이 어려운 이유는 보형물은 가슴을 키워주는 수술이고 하수교정술은 가슴 피부를 잘라서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이 둘의 밸런스가 서로 맞지가 않으면 모양이 진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인 확대 수술만 하더라도요, 구형구축, 밑빠짐, 옆빠짐, 윗볼록 등 신경을 써야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하수교정술은 가슴에 절개를 해야 하기에 흉터가 제일 관건이 되고 또 다시 처질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모양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수교정술의 절개는 도넛 절개, 수직 절개, O자 절개가 있는데 절개의 선택에 관하여 이전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원래 가슴이 컸었는데 임신 때 엄청 가슴이 커졌고 출산 후 가슴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쳐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넛 절개뿐만이 아니라 아랫가슴에 수직의 절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아랫가슴의 수직 절개는 어느 정도의 가슴 조직을 잘라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오히려 윗볼록이 생기고 흉터가 더 많이 남게 되고요. 또 적게 잘라내면 좀 처진 느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잘라낼지 우리가 마치 옷을 맞출 때 재단사가 핀으로 이렇게 옷을 재단해 보는 것처럼 적절하게 표시를 해봅니다. 자, 수술 중 모습을 보실까요? 먼저 임시 보형물을 넣어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면 어느 정도 가슴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볼륨을 복원을 한 다음에 가슴 피부 절제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우측 가슴은 볼륨감과 하수 교정이 되어서 이 수술 전과 비교해서 완연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 좌측 가슴도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봉합이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모양이 예뻐도 흉터가 너무 많이 남게 되면 어디 가서 가슴 노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봉합을 해서 흉터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실까요? 자, 수술 후 1개월째고요. 자, 3개월, 1년, 2년, 3년, 4년, 6년, 8년 후 모습입니다. 유두유륜이 적절한 위치로 올라갔고 볼륨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실까요? 수술 후 1개월째고요. 3개월, 1년, 2년, 3년, 4년, 6년, 8년 후의 모습입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흉터는 처음에는 좀 붉어서 눈에 잘 띄는데요. 4년이 지나면 확실히 6년째, 8년째에는 눈에 잘 띄지가 않게 됩니다. 가슴 모양은요, 수술 6년까지는 수술 직후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다가 8년째는 약간 좀 처지게 됩니다. 이분이 그때 50대가 좀 되셨고요. 확실히 40대와는 다르게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좀 더 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아무리 많이 제거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다시 처지게 됩니다. 오늘은 출산 후 가슴에 피부만 남게 된 분의 확대 하수 교정 수술 그 과정과 수술 후 8년이 지날 때까지 흉터와 모양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시간대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